지난 시간에는 반지의 제왕 미드의 주 배경이 될 지역 중 위대한 인간의 왕국 누메노르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의 또 다른 무대가 될 요정의 도시 에레기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기온은 태양의 제2시대 750년에 세워진 요정들의 도시입니다. 태양의 제1시대 마지막에 벌어진 분노의 전쟁으로 인해 가운데 땅의 지형이 변하면서 많은 요정들의 거주지였던 벨레리안드 대륙이 파괴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요정들은 살 곳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요정들이 배를 타고 서쪽의 발리노르를 향해 떠났고 가운데 땅에 아직 정과 미련이 있던 요정들은 가라앉지 않은 벨레리안드의 일부인 린돈에 머무르거나 다른 터전을 찾아서 동쪽으로 청색산맥을 넘어 이동했습니다. 그들 중 롤도르 요정들이 안개산맥의 서쪽 모리아 근처에 자리 잡은 곳이 에레기온이었습니다. 롤도르 요정들은 예로부터 보석을 만드는 기술과 손재주가 뛰어난 종족이었습니다. 에레기온에 모여든 롤도르들은 그 시절 가운데 땅에서는 단연 으뜸일 정도로 매우 걸출한 실력의 장인들이었죠. 그들은 요정어로 보석 세공장인 연대라는 뜻의 과이스이 미르다인이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솜씨가 뛰어났던 우두머리는 바로 켈레브린보르로 그는 먼 옛날 나무의 시대와 태양의 제1시대를 완전 뒤집어 놓았던 초월급 보석 실마리의 제작자 페아노르의 선자였습니다. 과이스 이미르다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키우는데 무척 적극적이어서 에레기온에서 가까운 모리아의 난쟁이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치 그 옛날 페아노르의 공방이 부활한 듯 켈레브린보르와 놀도르 장인들은 조예를 갈고 닦고 열정을 불태우며 뚝딱뚝딱 나날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솜씨는 에레기온과 모리아에 풍요와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때는 이 시대 1200년, 수백 년의 세월이 평화로이 흐르는 동안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일시대의 분노의 전쟁에서 세상의 검은 적 모르고스가 패망하자 가운데 땅으로 도망쳤던 그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곧 행보를 감추고 잠적해 있었지만 주인의 유지를 이루기 위해 다시 어둠의 싹을 틔우러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안나타르, 즉 선물의 군주라는 이름으로 가운데 땅 곳곳의 요정들에게 찾아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자신이 서쪽의 위대한 발라드를 보낸 사자라며 뻥을 쳤습니다. 순진한 요정들은 그의 아름답고 고고한 외모와 지혜롭고 달콤한 언변에 속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환영하고 호감을 보였습니다. 단 한 곳, 린돈에서는 눈치 백단인 엘론드와 길 갈라드가 그를 불길하게 느끼고 경계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요. 그도 그럴 것이 안나타르의 정체는 바로 사악한 어둠의 마왕 사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정체를 모르는 채 이윽고 안나타르가 에레기온에 나타나자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선물의 군주라는 이름처럼 새롭고 진귀한 기술과 지식들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과이스이 미르다인은 안나타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성실히 배웠고 그들의 실력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 실력이 정점에 오른 요정장인들은 힘의 반지라는 특별한 반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가운데 땅의 만물이 점점 닳고 축복이 발해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물질의 소진을 막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힘이 담긴 물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나타르, 아니 사우론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우론의 가르침을 받은 요정들은 작업 공정과 작품에 사우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요정들은 여러 힘의 반지들을 만들어냈고 사우론은 아무도 몰래 모르도르에 있는 불의 산에서 힘의 반지들을 종속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지, 절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힘의 반지들의 운명은 절대 반지에 귀속되고 절대 반지를 통해 다른 반지의 주인을 찾아내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었죠. 대신 그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해서 사우론은 자신의 대부분의 힘을 절대 반지에 불어넣어야 했지만요. 그래도 뭐 어때요? 이제 사우론은 마침내 요정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됐... 요정들은 절대 반지가 만들어지자마자 사우론의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반지를 빼서 바로 버렸습니다.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드는 동안 에레기온 최고의 장인 켈레브린보르는 홀로 3개의 힘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빨강, 파랑, 하양의 반지는 각각 불의 반지 나랴, 공기의 반지 빌랴, 물의 반지 네냐로 요정의 세 반지라고 불리는 반지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뛰어난 장인에게서 태어난 이 세 반지는 주변 환경의 부식과 노후를 막고 상태를 유지시키는 힘이 가장 탁월했고 사우론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죠. 요정들은 이 세 반지만 빼고 다른 힘의 반지들은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사우론은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져서 길길이 화를 냈지만 이미 요정들은 그의 정체를 눈치챈 뒤였습니다. 결국 사우론은 태세를 전환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에르기온에 침략했습니다. 조용히 힘을 길러왔던 사우론의 군대는 막강했고 에르기온은 린돈과 모리아에서 보낸 지원군까지 합세하여 투쟁하였지만 끝내 제2시대 1697년 사우론은 켈레브린보르를 잔인하게 죽이고 에르기온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찬란했던 도시 에르기온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론은 에르기온에서 남아있는 힘의 반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중 6개의 반지는 난쟁이에게, 9개의 반지는 인간에게 주고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난쟁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꽁꽁 숨기는 종특 때문에 힘의 반지에 지배되지 않았지만 인간들은 완전히 반지에 지배되어서 나중에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끔찍한 모습의 반지 악령, 나즈굴이 되었습니다. 요정들의 에르기온을 쳐부순 사우론은 절대 반지를 손에 끼고 인간들의 누메노르를 무너뜨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르기온의 모습은 피터 잭슨 감독의 2001년작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에서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반지원정대가 안개산맥으로 향하는 길에 까마귀 때 크레바인으로부터 대피한 장소가 과거 에르기온이 서 있었던 곳입니다. 수천 년 전의 요정의 도시가 황량한 잔해로 남은 모습은 그 옛날의 영광을 상상하게 만들었는데요. 2021년에 공개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반지의 제왕 드라마에서 찬란하게 번영했던 이 시대의 에르기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이 시대의 또 다른 무대인 난쟁이의 도시 모리아가 있는데요. 나중에 모리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마아리에